안녕하세요. 저 신봉근이라고 하고요. 그 에모리 대학교라고 그 애틀랜타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 과정에 있고요. 이제 1년 졸업하기 1년 남았고요. 그와 동시에 또 디어젠이라는 회사에서 잠시만요. 점프 튀고 있네. 디어젠이라는 회사에서 또 인공지능 쪽 책임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회사에서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 졸업 논문 연구기도 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신약 발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 개요는 이제 딥러닝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 가지 스몰 태스크들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정의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차피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NLP 쪽을 응용을 할 텐데 그럼 어떻게 그 NLP 핵심 기술들이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차용해서 이제 했는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몰레큘 트랜스포머라고 저희가 개발한 그 모델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의 파이프라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초록색과 노란색이 있는데 초록색은 이제 보통 시험관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베이스드 그래서 인실리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실험으로 이제 약물 리스트를 좀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 부분에서 이제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한테 이제 임상 실험을 해서 이제 FDA 승인을 받는 과정을 갖는 게 이제 이게 이게 드럭 디스커버리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스타트업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 옐로우는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그린 쪽에 이제 포커싱해서 할 수 있는데 그린 쪽에도 이제 세 가지 서브 태스크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이제 대부분의 질병은 사람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의 이상 발현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어떤 단백질의 이상 발현으로 생겼는지 그걸 타겟이라고 하는데 그 타겟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타겟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 몰레큘이라고 하는데 그 몰레큘을 발견하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모든 약물은 이 간에서 대사가 일어나서 이제 독성이 생기고 또 뭐 몰레큘이 막 크면은 이게 합성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막 힘들고 막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몰레큘 프로퍼티들을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몰레큘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몰레큘을 독성을 낮추고 뭐 이렇게 그 몰레큘 웨이트는 줄이고 뭐 그러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과정에 몰레큘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드럭 리퍼포싱이라는 것과 드럭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리퍼포싱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약을 이제 새로운 용도로 쓰는 게 리퍼포싱이고 제너레이팅은 그 타겟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전에 없던 약물을 만드는 거를 이제 제너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리퍼포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 테이블 이제 가운데 칼럼을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이제 안티히스타민이라고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제 중에 하나인 이제 드럭 이름이 뭐 아세미졸이라는 그런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을 어떻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라리아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저 약물을 이제 말라리아에 쓰기 시작하는 게 드럭 리퍼포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드럭 리퍼포싱이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가 이 왼쪽 칼럼에 있는 모든 드럭들은 이미 임상을 다 끝난 단계의 약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성 테스트는 이런 거 다 테스트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일단 사람한테 쓰기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이고 이제 그와 부가적으로 이제 임상 1상이 독성 테스트를 포함하는데 그 임상 1상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드럭 리퍼포싱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임상하는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되는데 그 돈이 많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퍼포싱을 많이 스타트업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타겟하는 태스크는 이제 drug target interaction이라는 태스크인데 이건 뭐냐면 인풋은 드럭과 프로틴이 들어가고 아웃풋은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바인딩이 일어나는지 숫자로 나오는 그런 모델을 효과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피니티 스코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델은 리그레션 모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암에서는 대부분 암을 살펴보면은 EGFR이라는 그 단백질이 이상 발현이 많이 돼요. 엄청 많이 되는데 그 단백질하고 지금 최근에 많이 쓰이는 항암제 중에 하나인 라파티니브라는 약을 같이 반응시키면은 이 어피니티 스코어가 엄청 높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 항암제가 아닌데 EGFR하고 잘 붙는 애가 있으면은 항암제로 테스트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드럭 리퍼퍼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DTI, Drug Target Interaction 모델의 인풋은 몰레큘과 프로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몰레큘도 여기 라파니티니브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 그 C는 뭐 탄소, 뭐 O는 산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톰들이 있는 거고 즉 괄호 있고 막 이꼴 사인 있고 이런 거는 그 아톰 간에 결합하는 형태, 뭐 어떤 거는 더블 본드고 뭐 어떤 건 싱글 본드고 어떤 건 뭐 아로마틱 링이고 뭐 이런 형태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스마일스 포맷인데 그다음에 프로틴도 마찬가지로 저 MRPS가 다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몰레큘과 프로틴 둘 다 시퀀스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DTI의 인풋은 시퀀스. 그래서 이제 시퀀스는 근데 그 시퀀스에서 프로틴은 저렇게 하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 전자의 경우에는 원형 고리 같은 구조도 생기고 네. 원형 고리 같은 구조도 저걸 팔싱하면은 그런 고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몰레큘인 스마일스 그다음에 프로틴인 파스타 포맷 말고 일반 우리가 NLP 쓰이는 이 텍스트 정보도 사실 시퀀스잖아요. 그 단어의 나열. 그래서 이제 시퀀스 정보를 우리가 이제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하려면은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흔히 쓰이는 방법이 원합 벡터고 그다음에 이제 2013년 그 정도부터 쓰였던 게 이제 월트백이라고 해서 임베딩 메소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임베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벡터라이제이션이 되면은 어떠한 이제 딥러닝 모델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베딩의 처음에 이제 월트백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 월트백에서 어떻게 진화됐는지 제가 간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월트백이 2013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모라는 시퀀스 베이스드 이제 임베딩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왔고 더 최근에 이제 벌트라는 애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쭉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트백은 그 빨간색 토큰을 레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저 파란색 토큰들을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로컬 컨텍스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어진 문장이 뭐 저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I equal to Emory Universe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우리가 to라는 것을 represent 하려면은 I 그 좌측에 두 개, 우측에 토큰 두 개를 띄워서 인풋에다 놓고 저 아웃풋을 저걸로 목적을 하는 모델을 이제 프리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월트백의 이제 단점은 무엇이냐면 저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 하면은 하나의 단어당 그 하나의 벡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애플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의 픽스드 벡터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를 다 반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엘모라는 게 나오는데 엘모는 어떤 거냐면 저 빨간색 타겟 토큰을 레프레젠트 하기 위해서 좌측에 있는 모든 토큰을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쫙 훑은 다음에 벡터를 만들어서 붙이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모든 토큰들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돌려서 벡터를 만들어서 그 두 벡터를 컨캐트넷 한 걸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 문장에 따라서 이 타겟 벡터가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나왔던 거고 이것도 역시 간략하게 이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역시 똑같이 to라는 놈을 학습하려면은 좌측에 있는 모든 토큰 I, go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모든 토큰을 이제 합쳐서 컨캐트 하면은 이제 컨캐트 하는 식으로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모의 이제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LSTM 같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이 고스란히 이제 이어받은 건데요. 그 예를 들면은 우측에 제일 끝에 있는 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빨간 그 초록색을 레프레젠트하는 벡터를 뽑기 위해서 우측부터 이제 쭉 가면은 우측에 있는 정보는 계속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맨 끝에 우측에 있는 토큰이 저 빨간 애를 표현하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면 상당히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나온 게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는 뭐냐면 저 빨간색을 레프레젠트해서 하기 위해서 이 토큰을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토큰을 웨이트 썸 해버린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희석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웨이트 썸 하면은. 그래서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그 임베딩 부분하고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다 리플레이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셀프 어텐션 자체가. 그래서 제목도 attention is all you need이라고 나왔는데, 이전에는 임베딩이 있고 그 위에 뭐 CNN을 하든지 뭐 RNN을 하든지 뭐 했는데, 이거는 셀프 어텐션 하나로 다 끝내버리겠다. 뭐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위해서 나온 거고요. 기계 번역을 위해 나온 거고, 인풋이 예를 들어 이제 프렌치가 들어가서 아웃풋이 잉글리시가 나온다면은 그 가운데에 있는 이제 블랙박스를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트랜스포머를 저런 식으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웨이티들을 다른 서브 태스크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은 뭐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태스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풋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이제 인코더라는 블럭들이 여러 개 쌓여서 이제 최종 인코딩을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디코딩을 쌓아서 이제 아웃풋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 연구랑 관련 있는 부분은 이제 인코딩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쪽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벌트랑 이어지기 때문에 인코딩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유닛을 이제 밑에 그림에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보시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셀프 어텐션 블럭이랑 피드 포워드 블럭,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어텐션 그 블럭을 어떻게 인풋과 아웃풋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인풋이 두 가지 토큰이 이제 thinking machine이라는 두 토큰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랜덤 벡터로 표현이 되고요. 그 x1 임베딩으로 랜덤 벡터 표현이 되고서,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 레이어 거치면은 이 G라는 이제 히든 벡터로 표현되고, 그 G가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제 최종 그 인코더, 하나의 인코더 아웃인 R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이 레벨로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셀프 어텐션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 it이라는 토큰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연결 강도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it을 포함한 모든 토큰들의 웨이트들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토큰들의 벡터들을 저 웨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웨이트 썸한 결과가 it을 표현하는 벡터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썸을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헬퍼 벡터가 필요한데,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세 가지 헬퍼 벡터를 사용합니다. 그 세 가지 헬퍼 벡터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저 임베딩, 초록색 임베딩 벡터가 나왔잖아요. 그럼 임베딩 벡터에서 그냥 단순히 저 WQ, WK, WV라는 저 파라미터에다가, 저것도 하나의 덴스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죠. 저 파라미터에다 그냥 프로젝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Q로 에서 X를 프로젝션하면 이제 쿼리 벡터가 나오고, 그 쿼리 벡터는 이제 두 개 나오겠죠. 벡터가 두 개니까. 역시 이제 키 벡터도 역시 WK에다 프로젝션해서 K1, K2가 나오고, 밸류도 똑같이 해서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 프로젝션을 해서 벡터들을 세 종류를 구하면은 이제 트랜스포머의 웨이트 썸이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웨이트 썸 먼저 계산하기 전에 필요한 게 이제 각각의 그 raw 스코어를 먼저 구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헬퍼 벡터가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쿼리 벡터는 뭐냐면, 지금
어떤 단어 기준으로 이 스코어를 계산하는지, 그게 쿼리 벡터인 거고, 키 벡터는 그 단어가 어떤 토큰을 대상으로 웨이트를 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쿼리는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키는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value는 저 임베딩을 웨이티드 썸 할 때 한 번 더 프로젝션 한 결과를 이제 웨이티드 썸 하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띵킹 관점에서, 저 띵킹 토큰 관점에서 스코어를 계산해 볼 때는, 띵킹 관점이니까 쿼리가 이제 그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Q1 둘 다 Q1을 쓰는 거고, 이제 띵킹에서 보는 띵킹의 토큰의 웨이트를 구하려면 Q1, K1을 곱해서 나오는 거고, 이게 닷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거고, 띵킹 관점에서 머신 토큰의 웨이트를 구하려면은 Q1, K2를 닷 프로덕트 하면은 저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2, 96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코어링 과정을 지금 띵킹 관점에서 했는데, 이제 머신 과정에서 하면은 뭐 Q2, K1, Q2, K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코어가 먼저 러 스코어가 계산이 되면 이제 웨이트를 구해야 되는데, 웨이트 구하기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112에서 14로 변하고 96에서 12로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8로 나눠준 건데, 저 8이 그 매직 넘버가 아니라 그냥 이제 numerically 좀 스테이블하게 해주는 그냥 디바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이제 테크니컬하게 그냥 그 디멘전의 루트 씌운 값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여기는 뭐 64 디멘전이었나? 하여튼 64여서 이제 8로 나누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눠주면 14, 12가 나오고, 걔를 그냥 소프트맥스에 넣어주면 0.88과 0.12, 썸2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웨이트 썸이 되는 거고, 썸2원인 웨이트가 구해지면 이제 V1과 V2를 또 헬퍼 벡터 중에 하나로 구했잖아요. 그 원래 임베딩인 X1, X2에서 프로젝션한 결과로 V1, V2가 있었는데, 이 V1, V2를 저 웨이트를 갖고 합산한 게 G1이 됩니다. 여기서 헤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헤드는 뭐냐면 일반 CNN에서 필터를 여러 개 적용해요. 똑같이 생긴 필터를 여러 번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넘버로 필터, 이제 텐서플로 보시면 그 넘버로 필터 적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셀프 어텐션에서는 이 그러니까 그 쿼리 키 밸류를 똑같이 생긴 놈을 다른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데, 그거를 헤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렇게 이 두 세트가 있으면 투 헤드짜리 셀프 어텐션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앞에서 했던 웨이티드 썸 작업을 8번 반복하면 8 헤드 셀프 어텐션이 되는데, 지금 저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이 그 8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큰이 2개였고, 그러니까 토큰이 2개니까 하나 2개의 그 로가 있는 거고, 8번 반복해서 그 8개 종류의 G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걔를 이제 다 컨캣 해가지고 커다란 덴스 네트워크로 통과시키면 최종 우리가 원하는 벡터인 아웃풋 벡터인 R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R 벡터는 이제 저 셀프 어텐션 인코딩 블락 하나의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풋인 저 띵킹 머신 토큰이 들어가서 이 셀프 어텐션과 이 피드포드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R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코딩 블락을 여러 개 붙이면 이제 딥하게 만들 수 있고, 역시 인풋과 아웃풋은 포맷이 똑같으니까 마지막 이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인코딩 레이어에서도 역시 똑같이 저런 R 형태의 벡터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크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 토큰들이 단순히 그 랜덤한 벡터로 매핑돼서 임베딩으로 들어간다고, 초록색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저 임베딩 벡터에다가 저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벡터를 더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인코딩 그 블락에. 그럼 저 포지션 인코딩이 왜 필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웨이티드 썸이잖아요. 웨이티드 썸이면은 예를 들면은 I am a student랑 am student I어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순서 정보가 다 믹스돼 버리잖아요. 웨이티드 썸이니까. 순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벡터 레벨에서 그
임베딩 레벨에서 순서 정보를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첫째 자리에는 뭐 0011이라는 패턴을 심어주는 거고 두 번째 자리에는 저런 소수점으로 된 패턴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 패턴은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 수식에서 나온 사인 코사인 펑션인데 저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토큰의 위치에 따라서 저 패턴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패턴을 섞어줘서 시퀀스 정보에 순서 정보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벌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구글 AI 랭귀지 팀에서 만들었고 10개월 전에 나왔는데 벌써 사이트에서는 1,100개 이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11개 NLP 태스크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찍었고 그다음에 퀘스천 앤서링인 스쿼드 태스크에서도 사람보다 더 잘 나오는 그런 근데 약간 저거는 트리키한데 아무튼 그런 성능을 보였고 이 형태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딩 블락에다가 새로운 랭귀지 모델 태스크를 추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자면 저렇게 트랜스포머의 인코딩 블락을 쌓고 두 개의 그 태스크를 동시에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에 사용했는데 인풋은 저희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센텐스 일단은 센텐스라고 설명할게요. 첫 번째 센텐스, 두 번째 센텐스로 표현을 해서 그 is next라는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센텐스를 분리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풋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트랜스포머 그 셀프 어텐션에서는 그 토큰 임베딩 그 굵은 선 바로 밑에 있는 토큰 임베딩 더하기 포지션 임베딩 맨 밑에 있는 회색으로 된 포지션 임베딩 두 개를 더했잖아요. 근데 이제 벌트에서는 세그멘트 임베딩이라는 놈을 추가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문장인지 두 번째 문장인지를 알려주는 거를 이제 임베딩 레이어 단에서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태스크인 매스크드 랭귀지 모델 태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텍스트가 I am a student라고 있으면은 그 랜덤하게 토큰을 하나 찍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을 딱 찍고서 그 M을 스페셜 토큰인 매스크 토큰으로 바꿔요. 그리고서 그걸 인풋으로 줍니다. 그러면 I mask a student라고 나오고 어딜 찍었는지 그 로케이션 정보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이라고 했는데 이제 0번째, 1번째, 두 번째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M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태스크를 설계한 게 이제 매스크드 랭귀지 모델이고 이게 좋은 점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빵꾸 채우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말씀드리면 빵꾸 채우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뭐 영어 시험에서도 빵꾸 채우기를 하는데 그걸 보는 목적이 그 문법이나 그 의미를 이해를 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 빵꾸 채우기가.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딥 네트워크가 이제 문법이나 그런 의미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그런 장점이 있도록 설계를 한 건데 이 설계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저 매스크 토큰이 프리트레이닝만 있잖아요. 프리트레이닝에서 인위적으로 바꾼 거니까. 근데 파인 튜닝 그 일반적인 뭐 소설책에는 좀 매스크 토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이어스를 좀 제거하고자 한 노력이 뭐냐면 얘네들이 한 노력이 좀 랜덤하게 이제 토큰을 찍어요. M을 찍었는데 M 찍은 다음에 80%의 확률로는 그냥 매스크로 리플레이스를 하고 10%는 랜덤하게 막 저기다가 뭐 애플 같은 거 심어놓는 거예요. I 애플 어스티언트 막 심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는 이제 안 바꾸고 그냥 M을 주고 M을 프리딕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좀 완화시켰다 얘네들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좀 매스크 토큰을 지금 저는 얘를 하나만 이렇게 리플레이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15%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문장에 100개의 토큰이 있으면은 15개의 토큰을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스크로 바꾸든지 랜덤으로 바꾸든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5%의 매스크 토큰이 있다는 거는 이 15%의 매스크 토큰을 러닝 하려면은 엄청 느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엄청 매스크 토큰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태스크 자체가 어려워져서 안 되고 이걸 조금 속도를 속도를 빠르게 해서 좀 줄이면은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선택한 그거는 이제 15%로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TPU로 4일 걸렸습니다. 트레이닝하는데 그게 구글 클라우드로 돌리자면 10,000불 정도가 필요한 그런 파워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는 is next 태스크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입력단에 근데 저기 보시면은 이제 인풋단에 오리지널 이제 센텐스를 보시면 I'm a student랑 I go to Emory 그 두 문장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제 그 문장을 이제 실제 인풋을 들여다보면 저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이제 매스크로 이제 리플레이스 했고 그다음에 각 문장이 끝나면은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세퍼레이터라는 놈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맨 앞에 CLS라고 이제 스페셜 토큰을 심어줍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필요한 애고요. 그래서 저러한 형태로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은 이제 M이랑 2를 그 랭귀지 모델 태스크의 아웃풋은 그 M이랑 2를 이제 프리딕션 하는 거고 is next는 만약에 저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관계가 그 의미적으로 연결돼 있다. 앞뒤 문장이다 의미적으로 그러면 1 전혀 다른 문장이다 그러면 2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저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연결되니까 예제는 연결되니까 이제 1로 이제 1이 정답인 걸로 이제 태스크를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두 가지 모델을 했는데 뭐 그냥 이거는 참고로 그 여기 뭐 헤드가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헤드고요. 레이어는 뭐 라지 모델 같은 경우는 24개를 쌓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태스크가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 태스크를 일반 소설이랑 위키피디아 정보를 갖고 프리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된 웨이트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 크게 네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건 뭐냐면 센텐스가 두 가지가 들어요. 센텐스 1, 센텐스 2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센텐스가 첫 번째 센텐스에 패러프레이즈 된 거다. 뭐 그러한 태스크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을 X를 밑에 보시면은 뭐 I go to Emory, I am a Emory student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은 의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태스크에서 Y는 yes,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스크가 정의돼 있을 때 이 사전에 프리 트레이닝된 그 벌트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 파인 튜닝을 하는지 보여주는 건데 앞에서 모든 인풋의 첫 번째에는 CLS라는 스페셜 토큰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CLS 토큰에다 대고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올린 다음에 저 데이터셋을 갖고 파인 튜닝을 하면 이 태스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태스크는 이제 두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에 대해서도 이제 태스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무비 리뷰의 긍정, 부정, 판별 그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에 이제 싱글 센텐스가 들어오잖아요 밑으로 그러면은 저 스페셜 토큰 단에다가 만약에 무비 리뷰 태스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면은 뭐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저 CLS 토큰 위에다 올려주면 참고로 저 토큰들은 다 벡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벡터 위에다가 이제 덴스 레이어 하나 올려주는 거예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그래서 올려주고 저 데이터셋에다 대고 파인 튜닝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명한 스쿼드로 많이 알려진 이제 퀘스천 앤서링인데요. 퀘스천 앤서링은 기본적으로 저기 X를 보시면 이제 퀘스천이 있어요. Where is Emory? 에머리 학교가 어디 있냐? 그런 다음에 이제 패러그래프가 엄청 길게 이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저런 식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뭐 에머리는 뭐 사립 학교고 뭐 저 드루이드 힐즈에 있다. 뭐 이렇게 긴 정보가 들어올 때 그 문장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찾는 거예요. 답이 포함된 문장의 시작점과 끝점을 찾는 태스크입니다. 그게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는 퀘스천과 패러그래프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는 저기가 센텐스라고 세퍼레이터가 이제 센텐스 단위로 세퍼레이트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센텐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센텐스들의 묶음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은 하나의 센텐스일 거고 뒤에 패러그래프는 여러 가지 센텐스 구성될 수 있는데 그렇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패러그래프 토큰이 해당되는
아웃풋 토큰에다 대고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냐 엔드냐, 세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냐 엔드냐, 뭐 중간이냐. 그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토큰, 예를 들면은 저기 패러그래프 첫 번째 토큰이 에몰이잖아요. 그럼 에몰에도 되고 이게 답의 시작이냐 끝이냐 아니면 답하고 상관없냐. 그렇게 프리딕션을 하다 보면은 시작과 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태스크는 이제 Core NLP 태스크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NLP 자체를 위한 태스크인데 그 중에 하나인 게 이제 Named Entity Recogni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기 문장 X가 있으면 뭐 닥터 숑은 에모리의 교수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닥터 숑은 그 사람이라는 엔티티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에모리는 기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사 중에 어떤 특정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명사들을 찾는 게 Name Entity Recognition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프로페서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Name Entity에 포함 안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이 저런 식으로 닥터 숑 이제 프로페서 에모리라고 들어가면 아웃풋은 저렇게 태깅이 되는 거예요. 닥터는 person이다. 근데 B는 이제 person의 처음, begin 해서 처음이고 I는 그 begin이 아니면 다 I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숑까지 다 person인 거죠. 그 다음에 is a professor at은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O로 노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에모리는 organization, 기관이라는 뜻이니까 BORG라고 이제 태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저 태그들의 종류가 한 뭐 30개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30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30개 중에 하나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각 토큰에 대고 30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올려주면 이 NER 태스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벌트로 어떻게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까지 했는지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드럭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제 드럭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저희 연구 직전까지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딥 DTA라는 모델이었어요. 드럭 타겟 어피니티일 거야 아마. 딥 DTA. 그래서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 일단 이게 바이오인포메틱스 저널에 나왔었고 태스크는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DTI 태스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드럭과 타겟이 들어갔을 때 그 리그레션을 하는 거죠. 결국 어피니티 스코어를 측정하는 건데 얘네들이 한 거는 이제 그 시퀀스 정보를 그 텍스트 옛날에 요즘은 잘 안 쓰면 옛날에 많이 썼던 방법으로 컨볼루션을 돌려서 이제 그 시퀀스 정보를 인코딩을 한 다음에 저 피드포드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처들을 컨캣한 다음에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 올려서 리그레션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이제 2018년도에 바이오인포메틱스 나왔는데 그 당시에 소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렇게 로컬 컨텍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저 윈도우를 보고 막 계산을 해서 저건 5다라고 이제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 윈도우 한 칸 더 가서 이건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데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벡터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프로틴도 똑같은 시퀀스니까 이런 식으로 막 벡터가 나오겠죠. 초록색 벡터. 그럼 이제 파란색 벡터가 초록색 벡터를 라이브에 컨캣한 다음에 피드포드 올려서 리그레션 그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 단백질하고는 좀 어떤 상관이 있나요? 몰리큘 구조하고? 구조가 다이렉트하게 상관이 있진 않고요. 어떤 단백질이든 어떤 몰레큘이든 쌍이 들어왔을 때 그 둘이 어피니티가 있을지 안 있을지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걸 놨는데 갑자기 어피니티가 나와서 대단한 발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정리하자면 CNN으로 1D CNN으로 해서 소타를 찍은 건데 얘네들이 CNN을 보니까 제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면 이게 실제 앞서 말씀드린 라펜티브라는 약물의 3차원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동일한 약물의 그 스마일즈 포맷, 그 시퀀스 포맷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 초록색을 먼저 보겠습니다. CL하고 F가 있는데 초록색, CL하고 F가 있는데
이 시퀀스 상에서 보면은 저 맨 끝에 초록색을 보시면 인접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컨볼루션 되죠, 둘은. 근데 CL하고 파란색 N을 보겠습니다. 그럼 거리를 실제 따져보면 저 CL과 N 거리는 CL과 F는 지금 앞으로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3차원이니까 CL과 F보다 훨씬 가까워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시퀀스 상에서 멀리 있으니까 절대 컨볼루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있는 거를 이제 캐치를 한 다음에 저는 그러면은 이거를 글로벌한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이제 이쪽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이제 몰레큘 트랜스포머라는 건데 이거 뭐냐면 벌트를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몰레큘에 맞게 좀 변형시킨 건데 그 벌트의 그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그대로 쌓은 다음에 태스크 중에서 is next는 사실상 그 몰레큘과 몰레큘 사이에 그런 의미 정보는 없잖아요. 그래서 is next 태스크는 빼고 맥스크드 랭귀지 모델만 쓴 겁니다. 그리고 스페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세퍼레이터라는 게 필요가 없고 그 대신 이 몰레큘의 특징이 뭐냐면 길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다 100 이하거든요. 근데 100 이상이 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자르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이 셀프 어텐션 이 컴플렉시티가 이 인풋 길이의 쿼드러플하게 막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100으로 일괄적으로 자르는데 그러면은 이 잘린 놈들을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넣은 거는 비긴과 엔드라는 스페셜 토큰을 넣어서 비긴 엔드 토큰이 날라가 있으면 이건 잘린 정보다라고 이제 모델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CLS 대신에 이제 representation이라고 저거를 했는데 그건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달라진 거고 그 몰레큘을 대표하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몰레큘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각 토큰이 있는 거고 x1, x2 이게 각 토큰인 거고 이거를 랜덤 임베딩에 넣고 그게 MT 몰레큘 트랜스포머 임베딩인가? 하여튼 MT에 넣고 그래서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산한 걸로 트랜스포머처럼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되게 간단한 몰레큘 중에 하나인 CN equal C equal O라는 몰레큘을 이제 실제 인풋으로는 저렇게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그 대표되는 토큰인 representation 토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begin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각 토큰들 나열하고 그다음에 end로 끝마침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 분야를 잘 모르지만 분자 구조는 뭔가 시퀀스보다는 그래프에 가까운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특별히 시퀀스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데이터셋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그래프로 된 데이터셋은 얼마 없어요. 왜냐면 그래프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잠시만요. 지금 요렇게는 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쉴 수가 있거든요. 그 각도 정보는 분광기나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다 실험이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저 시퀀스 정보는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펍캠에는 9,700만 개의 저 시퀀스 정보가 있는데 그게 다 저렇게 그래프 정보로 표현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딥러닝의 이제 메리트는 데이터셋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런 시퀀스 정보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뭐 어떤 원자와 연결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건데 연결은 돼 있는데 그 연결 각도를 알기 어려운 거죠. 각도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엄청 중요한 점이죠. 네. 9,700만 개의 시퀀스가 좀 단백질하고 이렇게 어피니티 정보까지 다 있는. 아니요. 9,700만 개는 그냥 몰레큘 저런 그 스몰 시퀀스식만 있습니다. 그거는 프리트레이닝에만 썼어요. 그래서 어피니티까지 있는 데이터셋은 또 있는데 그거는 10만 개 정도? 10만 개. 네. 그걸로 파인튜닝 한 거죠. 그래서 제 인사이트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문장을 읽을 때 I go to Emory University라고 하면은 I랑 Emory University랑 고랑 해서 연결을 질 수가 있잖아요. 시만틱 롤 레이블링처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질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뭐 마음속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방대한 저런 스몰 시퀀스로 프리트레이닝을 해주면
저 네트워크 자체가 그런 연결을 내부 히든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저런 3D 구조를 3D 시퀀스로 파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룰 자체는 디터미니스틱.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몰레큘에 대해서 저 시퀀스식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캐노니컬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디터미니스틱 해서 그 캐노니컬 스마일스 포맷만 썼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퀀스가 100 이상이면은 저런 식으로 비긴과 엔드를 잘라서 중간에 있는 애들만 인풋을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100 이하면 저렇게 비긴과 엔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은 9,700만 개의 펍캠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몰레큘 그 스마일스 포맷으로 된 몰레큘들의 나열이고요. 이제 모델 컨피규레이션은 저는 레이어를 8개, 헤드도 8개, 그 다음에 히든 벡터는 128로 했는데 이게 여기 바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TPU 가장 싼 TPU로 58시간을 학습시켜야 되는 일이라서 저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바꾸면서 실험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에스티메이트를 잘 해보고자 토큰 개수, 뭐 보캐뷸러리 수, 뭐 에버리지 센텐스 랭스 다 계산해서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예요. 버트로부터 어프록시메 해서 저 파라미터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봤더니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스클 랭귀지 모델 테스트가 97% 정확도로 나왔어요. 참고로 버트는 98.55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텍스랑 저 시메닉스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레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된 이 몰레큘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띄어다가 저 위에 빨간색에다가 심어주고 프로틴은 그 이전 소타 방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1DC에는. 그 이유는 프로틴의 에버리지 랭스가 1000이 넘어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절대 쓸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프로틴은 저런 펍캠의 9,700만 개 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에 유래한 단백질은 개수만 따져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인에 되게 힘들었어요. 몇 번 해봤는데 한 50%가 잘 안 나와요. 그 마스크트 랭귀지 모델 테스크가.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그냥 이전 방법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몰레큘에서는 마지막 인코딩 레이어에 레프레젠션 토큰 벡터를 붙이고, 그다음에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방법에서 썼던 대로 피처 벡터를 붙여서 덴스 레이어를 거쳐서 어피니티 스코어를 하는 식으로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데이터셋은 두 가지 퍼블릭 데이터셋에서 검증을 했는데, 첫 번째는 키바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두 번째는 데이비스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키바를 예를 말씀드리면 한 10만 개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를 테스트셋으로 헬드아웃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이전 연구에서 이전 소타에서 했던 그 스플릿을 그대로 갖고 와서 했고요. 그 데이터를 이 모델에다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서는 네 가지 이밸류션 매트릭을 많이 쓰는데, 첫 번째는 콘코르던스 인덱스라고 해서 순서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두 샘플을 뽑은 다음에 두 페어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몰레큘 A 뭐 프로틴 뭐 C 뽑고 몰레큘 뭐 D 뭐 프로틴 해서 투 페어를 뽑은 다음에 그 투 페어가 실제로 첫 번째 페어가 10점이고 두 번째 페어가 12점으로 이제 프리딕션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두 번째 페어가 어피니티 스코어가 더 높게 나왔다면은 컨코던스 인덱스에서 만점을 받는 거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만 맞추면 돼요. 이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페어보다 이 페어가 더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이제 C 인덱스인 거고, 민스퀘어 에러는 단순히 그 로스 값 보는 거고, 리그레션 로스 값 보는 그 차이 보는 거고요. 에러 값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K사라고 R 스퀘어 M 있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코릴레이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들이 이렇게 인풋 페어들이 있잖아요. 인풋 페어들이 있으면 그 골드 레이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그레션 값들이 골드 레이블 그 어피니티 값들이 있을 거고, 모델에서 나온 리그레션 값들이 있을 때 이 어피니티 값과 리그레션 값의 코릴레이션 정보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QSR고, 그다음에 AUPR은 이 리그레션 문제를 이 스레시홀드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너리 태스크로 바꿔서 AUPR을 이제 스레시홀드 바꿔가면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DTA가 이 가운데 칼럼에 로우에 있는데, 저희가 한 거는 제일 밑에 MTDTR라고 있는데, 그 모든 그 매트릭에서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다 이제 이긴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5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 메소드를 썼고요. 이전 연구처럼 똑같이. 그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 파인 튜닝을 안 하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리트레이된 거를 여기다 심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그거를 파인 튜닝을 한 건데, 그럼 얘도 막 바뀌겠죠. 파인 튜닝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게 맨 밑에 MTDTI고요. 파인 튜닝 없이 그냥 여기서 나온 벡터 값이 있잖아요. 인풋이 들어간 벡터 값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벡터를 그냥 여기다 넣고 여기만 파인 튜닝을 한 거죠. 여기만 트레이닝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픽스드 된 거죠. 그렇게 한 게 밑에서 두 번째 MTDTI without fine tuning.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파인 튜닝을 안 하고서 그냥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 프리비어스 소타랑 얼추 비슷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조금 더 잘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몰레큘 트랜스포머 자체가 이 9,700만 개로 학습을 했더니 상당히 파워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트레이닝하고 그 파인튜닝하는 거 잘하죠? 그 트레이닝 안 하고 파인튜닝만 해서 하는 결과. 그 결과는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가 상당히 흥미로워서 이제 뉴스 기사, 저희 회사가 뉴스 기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뉴스 기사가 나와서 이제 좀 이슈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케이스 스터디의 목적은, 그러니까 기존에 FDA에 승인된 그 약물 목록이 있어요. 한 1,80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저 밑에 이제 프로틴 레프레젠트 파란색 있잖아요. 그 파란색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암에서 많이 보이는 프로틴 EGFR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고정을 시켜놓고 저 몰레큘에다 인풋에다가는 그 FDA에서 알려진 1,800개의 약물을 다 돌려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800개의 어피니티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피니티 스코어로 디센딩 오더로 소팅을 한 다음에 탑 30위를 이제 리스팅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그 1,800개 안에는 그 8개의 EGFR 타겟하는 드럭이, 시판된 드럭이 있거든요. 그 8개가 모두 나온 거예요. 탑 30에. 그래서 우리 모델이 성능이 괜찮다라고 이제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기 볼드로 돼 있는 놈들이 참고로 그 EGFR 시판되는 EGFR 타겟입니다. 드럭입니다. 8개가 됐는데,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또 뭐냐면, 볼드가 안 된 놈이 항암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EGFR하고 어피니티 스코어 되게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항암제로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암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럭 리포퍼싱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드럭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뭐 루게릭병이라든지 뭐 류마티스에 대해서 이렇게 타겟을 지금 선정한 상태고, 그래서 이 DTI 모델을 돌려서 몰레큘을 줄여서, 그러니까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그걸 줄여서 이제 한 5개로 줄였어요. 막 1,800개에서 1,800개는 아니고 더 많은 몰레큘들 실험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5개로 줄인 다음에 이제 제약하신 분하고 논의를 해서 최종 2개로 줄인 다음에 그 2개를 셀라인 실험을 했어요. 셀라인은 뭐냐면 이제 임상 실험이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임상 실험이 그 전에 이루어지는데 그건 동물한테 하는 거고, 그럼 비임상 실험 이제 살아있는 동물인데, 셀라인은 뭐냐면 사람에서 이제 세포를 채취하는 그 세포 배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 세포를 띄워서 이제 그걸 배양한 다음에 그걸 이제 복제해서 막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셀라인 테스트인데, 그
저희가 테스트한 두 가지 모두 다 셀라인 테스트는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 전 단계까지 간 상태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럭 디스커버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디렉션은 뭐냐면, 그리고 이 연구는 머신 러닝 for 헬스케어라고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제 핵인싸 분들이 설립하신 이제 그런 컨퍼런스인데, 거기에 이제 억셉이 돼서, 거기 억셉 되면 또 저널 머신 러닝 리서치에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퍼블리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드럭 리퍼포싱이 있었고, 그다음에 드럭 디스커버리 있었고, 그다음이 이제 그거잖아요. 옵티마이제이션이잖아요. 그 프로퍼티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드럭 인더스트리가 신약 하나만 되면 이제 성공한다고 아까 말씀 나누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거꾸로 말하면 또 뭐냐면은, 굳이 남이 한 거를 이렇게 해봤자 돈이 많이 안 돼요. 그 몰레큘에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걸려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몰레큘을 좀 더 변형을 시켜서 프로퍼티 개선한 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캐스크 구성에서 이제 지금 세신 데이터는 어피니티 스코어가 있고 몰리큘하고 단백질이 페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페어가 없는 단백질들도 있었거든요. 네. 얘들을 랭크노스 같은 거를 써서 머리를 뭐 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페어가 없는 것도 프리딕션이 잘 되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몰레큘 자체가 너버란 몰레큘이 있을 수 있고, 프로틴 자체가 너버란 프로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몰레큘이 너버하면은 잘 돼요. 이 못 봤던 페어도. 근데 프로틴이 너버하면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그 CNN, 어차피 CNN을 쓴 거잖아요, 프로틴이. 근데 CNN은 로컬 컨텍스트잖아요. 근데 그 프로틴하고 약물하고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가, 프로틴이 이만큼이 있으면은 거기에 바인딩 포켓이라는 건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또 3차원 쪽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시퀀스 상에서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NN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버란 프로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퓨처 디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틴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게 키 이슈고. 그래서 구글에서 최근에 알파폴드라고 이제 프로틴 접힘에 대해서 이제 프리딕션 한 게 있는데, 구글이 거기에 영향을 쏟는 것도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파급력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많이 쏟고 있습니다. 스마일 할때 프레젠테이션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나누는 게 뭐 괄호도 있고 뭐 네네. 이퀄 사인도 있고 네. 그거를 캐릭터 단위로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캐릭터 단위로, 그래서 NLP에서 캐릭터 인베딩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걸 또 팔싱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캐릭터 단위로 인베딩해서 썼습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캐릭터 간의 그 관련성도 학습을 하게끔 놨던 거죠. 딕셔너리 사이즈가 되게 많죠. 네, 딕셔너리는 스마일스 같은 경우는 한 70개? 예. 프론트엔드 쪽도 생각했는데 실수 저도 쓰려고 했는데 일단 프로틴 길이가 1000이 넘어요. 그래서 1000이 넘으면은 아무리 좋은 TPU를 써도 돈을 엄청 많이 때려 박아야 돼서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각각 프레젠테이션 해서 마지막에 합치는데 그렇죠.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마지막에 이제 피처 단에서 합쳐서 이제 댄스 레이어 가는 거죠. 보통 그 버트 같은 거 말씀해 주시기 두 개의 빛이 들어가면 네. 중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써도 뭐 QA 같은 말들이 이제 네네. 바이디렉셔널 어텐션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처음 모티베이션이었는데 이제 그 프로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프랙티컬하지 않아서 그걸 바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한스에서는 ECFR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 하실 때 네. ECFR 이 데이터에 없었던 있습니다. 파인 튜닝 데이터 트레이닝 셋에 EGFR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저 EGFR가 여기 나온 그 드롭도 있잖아요. 그 페어 정보는 없었어요. 그 페어 어피니티 스코어 정보는 없었어요. 근데 EGFR가 다른 몰레큘들 간의 정보는 있었죠. 사실 몰레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 키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몰레큘이 한 300개
모레큐리 프로틴 종류가 300개 정도 있겠네. 감사합니다.